네, 오늘은 구조역학에서 트러스 트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에서 크게 첫 번째로 어떤 걸 할 거냐면 절점법을 할 거예요. 먼저 트러스에 대해서 요약을 잠깐 하면 트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풀죠.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절점법과 절단법.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가 단면법이라고도 하나요? 단면법이라고도 하고, 절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무응력 부재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합성 트러스 이런 거는 일단 제외하고 기본적인 트러스에서 저희가 접하는 건 절점법과 절단법을 가장 구조역학에서 기본으로 배우고, 먼저 절점법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무응력 부재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절단법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이제 합성 트러스나 이런 것도 이 앞에서 저희가 하는 거가 기본이 되니까 일단 기본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을.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점법은 먼저 트러스가 뭐죠? 트러스가 이런 거죠. 이런 거 트러스죠. 트러스입니다. 트러스인데 트러스에 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 트러스는 어떤 거냐? 트러스는 여기 각 부재를 연결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핀 접합이라고요. 문제 풀 때는 마찰이 없는 핀 접합으로 가정한다. 실제로는 여기 볼트 같은 게 쪼여 있고 하니까 실제로는 마찰이 없을까요? 아니, 있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어떤 트러스 구조물을 이상화해서 푸니까 그게 크지 않습니다. 볼트랑 이런 거를 트러스로 연결해 놓으면 물론 그게 힘이 여기가 실제로 그런 거 마찰력이 작용하고 하지만 저희는 이상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는 핀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찰이 없는 핀이다. 즉 핀접합이라는 거는 모멘트에 대한 저항이 없는 거죠. 저항이 없다. 이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하중은 절점에만 작용한다. 에만 작용한다. 요런 데 작용한다고요? 트러스는 요런 데 작용 안 한다고요. 요렇게 절점에만 하중이 작용합니다. 절점에만. 요 두 가지를 조건을 이제 트러스의 기본 전제 조건이고, 이렇게 되면 트러스에는 각 부재는 어떻게 저항해요? 인장력과 텐션 앤 압축력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압축력, 컴프레션. 인장과 압축으로 저항합니다. 보통 보는 이렇게 하중이 여기 중간에도 작용했죠. 작용하면 이 부재가 여기 모멘트도가 생겼죠. 이렇게 생기고, 이게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죠. 모멘트가 작용하죠. 즉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 핀인데 저 하중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발력이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모멘트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 안 생깁니다. 안 생기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만약에 5라고 하고 여기가
계산하기 쉽게 5라고 하고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조건으로 이제 모멘트 평형으로 하면 여기 얼마죠? 5죠 그냥. 여기 10입니다. 즉 전단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쭉 갔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죠? 즉 전단력이 면적이 없죠. 왜냐면 어떠니까? 모멘트의 변화율이 전단력이니까. 즉 요게 전단력의 면적이 모멘트인데 전단력 자체도 면적이 안 생기죠. 모멘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즉 충력만 발생합니다. 즉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충력이 발생하겠죠. 그쵸? 충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실제로 트러스도 이렇게 반력은 있겠죠. 지점에 반력은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각 부재는 인장력과 압축력으로 저항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설계 가정은 트러스는 마찰이 없는 핀으로 부재들이 연결돼 있고 모멘트에 대한 저항은 없으며 하중은 어디에만 작용한다? 절점에만 작용합니다. 절점에만. 네. 요거를 아시고, 그죠? 요 모멘트 보헤 구조역학에서 모멘트의 변화율이 전단력 이거를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확인을 해보면 뭘 보시면 되냐면 부재력의 부호 관련된 자료랑 이제 단순보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단순보 해석 관련된 자료가 있고, 그죠? 써놓을까요? 단순보 해석 그리고 부재력 부호 뭐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그런 이제 SFD랑 BMD 뭐 이런 거 자주 나오죠. 구조역학에서. 그죠?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트러스 관련돼서 할 거니까. 그죠? 계속 제가 이전에 정리했던 내용도 트러스 하면서도 연관지어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각각의 내용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것도 좀 재밌기도 하고, 그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절점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절점법에 대해서. 절점법이 뭐냐? 절점에서 뭐라 그랬죠?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각 절점당 평형 조건, 평형 방정식 몇 개? 2개입니다. 2개. 어떻게? X방향 합력이 0이고 Y방향 합력이 0입니다. 그쵸? 각 절점별로 X방향, Y방향 합력이 0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절점별로 이 트러스를 풀려면 이게 방정식이 2개죠. 방정식이 2개입니다. 그러면 미지수는 최대 몇 개여야 풀 수 있죠? 최대? 그죠? 최대 2개입니다. 그죠? 미지력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절점을 어떤 절점을 중심으로, 그죠? 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건 풀 수 있습니다. 요 식에 의해서. 그쵸? 근데 만약에 모르는 게 3개예요. 변수가 3개면 방정식은 몇 개? 2개죠. 2개죠. 즉 2개인데 이렇게 3개 있는 거 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죠? 일단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부재가 3개 붙는 거 있지 않냐? 그죠?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구할 수 있는 것부터 구해서 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미지수가 최대 2개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 이런 3개 있는 점들도 어느 하나를 딴 데서 구해 갖고 올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미지력이 2개 남아야 그때 평형조건식 써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셨죠?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가 있죠? 네. 어떤 트러스 부재에서 보통 요 압축 또는 인장이니까 요 인장이 플러스입니다. 압축이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됩니다. 트러스 부재는 인장이 플러스, 압축이 마이너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트러스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다.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까요? 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티는 많이 안 나지만, 그러면 요 절점에서 나가는 방향. 요게 뭐예요? 표시로? 요게 인장입니다. 인장. 그쵸? 이게 처음 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양쪽으로 눌러서 여기 압축 아니냐? 아니고, 트러스는 나가는 방향.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인장입니다. 그쵸? 인장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이렇게 발생하면 이 부재를 절점 기준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인장으로 정의되고, 여기가 이 절점으로 들어가는 방향 있죠. 들어가는 방향이 압축이라고요. 압축이고, 그죠? 나가는 방향이 인장이다. 네, 적겠습니다. 적어야 기억이 잘 나니까. 나가는 방향이 인장. 절점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제가 요거 그릴 때 만약에 다시 지우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두 개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랑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부재에는 같은 힘이 걸립니다. 같은 힘이, 하나의 힘이 걸려요. 여기는 그냥 앞 인장 나가는 방 인장력 X만큼이 걸립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얘를 AB라고 하면 FAB랑 FBA는 같은 겁니다. 이 하나의 부재에서는. 그죠? 즉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들어가는 방향? 압축. 이거 압축인데 요거랑 같다고요. 그죠? 크기가 같습니다. 네, 그거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절점법은 최대 미지력이 두 개인 거 기준으로 해서 절점에서, 왜냐면 지금 모멘트 평형이 다 핀 조건이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죠? 이 두 개를 쓰려면 x방향 0, y방향 0으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보다 쉬워요? 네, 평형 방정식 있는 단순보보다 쉬운 거 아닌가? 이거는 여기 모멘트 A, B면은 모멘트까지 0이 돼야 돼서 그거를 변력 3개 구했죠? 이렇게. 근데 보통 뭐 단순보는 수평화 중 없으면 뭐 나머지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구할 때 이거는 x0, y0, 또 하나 모멘트 A도 0, 물론 모멘트 B도 0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각각 방향에 대한 평형 방정식, 회전에 대한 평형 방정식 해서 총 3개로 했었죠. 그거 보면 이 2개만 잘 구하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프로수는 사실 부재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 가정한 것들과 인장력, 압축력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죠? 네,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옵니다. 네, 물론 지금 한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죠? 부재 2개 가지고 이 평형 조건식 2개 쓰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구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건 다 어떤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문제를 만들지 않으니까 좋은 예제가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렇게 3kN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가 뭐 2kN, 뭐 여기가 3kN, 뭐 대칭 구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똑같겠죠.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반력이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네, 여기가 몇 도? 네, 30도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가 60도라고 돼 있고 뭐 여기 당연히 60도고 그리고 뭐 여기도 60도라고 돼 있네요. 그럼 여기가 뭐 직각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네, 이게 제가 오늘 절전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네, 일찍 끝날 것 같죠? 네, 계획대로 이거 설명만 짧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네, 결국은 이거 두 개다. 절전 기준으로 이거 두 개인데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사실은 반력을 구할 수 있죠. 처음은 얘도 어떻게 보면 이 위는 보면 그냥 단순보처럼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뭐 수직 반력, 외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X방향 0이고 Y방향 0이고 모멘트 여기가 A면 0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수평방향으로 힘이 없으니까 얘는 0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실 대충으로 떨어지니까 얘 더한 다음에 사실 4씩 가져갑니다. 아니면 얘 기준으로 요 3번씩 모멘트 0으로 해도 당연히 똑같이 4가 나옵니다. 요 길이는 뭐 333입니다. 333.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그죠? 이 절점에서 평행 반전수 몇 개 쓸 수 있다고요? 2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절점에서 x는 0, y는 0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y방향은 요 힘은 지금 부재가 요 하나랑 미지력이 2개죠. 지금 2개인데 얘는 수직 힘이 안 생기죠. 수직 힘이 안 생기니까 요 4와 이 수직 반력 4와 평행을 이루려면 이렇게 작용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얘가 어떻게 나눠지니까 요 힘과 요 힘이 나눠지니까.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니까 사실 여기를 그냥 만약에 A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편하게. 그러면 A sin 30도는 몇이라고요? 그냥 4라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시나요? 이 방향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합쳐서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sin 30은 뭐예요? 이렇게 돼서 2분의 1이죠. 이거분의 C A면 C분의 A니까 30도면 2분의 1입니다. 사인은 즉 A는 8이죠. 그럼 여기는 8. 그죠? 문제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압축인지 무조건 아니야. 물론 이거 보면 사실 직관적으로 얘가 위로 작용하니까 얘가 반력이 위로 작용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압축 방향으로 방향이 있어야 얘 결점에서 y-방향 이렇게 평행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직관적으로 사실 푸는 게 제 생각엔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가정을 그냥 인장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절점이 나가는 방향으로 그냥 A를 인장력으로 해서 풀어도 결국에는 뭐가 나올 거니까 네, A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크기는 8이고 내가 가정한 방향과 마이너스네. 그러면 내가 인장력 플러스를 가정했으니까 그죠? 미지력으로 그냥 놓으실 거면 직관적으로 안 푸실 거면 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정하고 푸신 다음에 마이너스 나오면 뒤집어서 압축 걸리는 부재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네.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떼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절점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압축력으로 구했죠? 이렇게 해서 8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그죠? 여기가 3kN.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할까요? FA라고 할게요. 여기 F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처음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여기가 30도지. 이렇게 딱 한다고 하면 여기 30도니까 이렇게 30도죠. 수학 그 삼각 법칙에 의해서 그죠? 동의각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죠? 이렇게 30도니까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여기 하중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만약에 가정을 인정 방향으로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가는 방향. 얘도 나가는 방향으로 가정해서 잘 안 보이니까 나가는 방향. 여기 반대에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여기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방향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얘가 FA 코사인 30도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8인데 그쵸? 여기가 또 30도죠? 그러면 8 코사인 셋 30도 그죠?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같은 방향 부일치하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FB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60도니까 코사인 60도 또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0 하나 나오고 두 번째식 마찬가지로 사인 얘 사인에다 얘 3 더했을 때 0 나오죠. 그러면 FA, FB 이거 이쪽에도 FA, FB 있으니까 연립해서 그죠? 저희가 하는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어렵게 간다. 왜냐? 그죠?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이게 저도 처음에 풀 때는 당연히 저희는 익숙한 축이 어떻게 돼요? 익숙한 축이 이쪽 요 fx 방향 누가 봐도 저희는 x를 얹어야 이 방향 좌표 축에서도 y는 이 방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잡고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 이렇게 분해 코사인 사인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똑같이 하면 얘가 30도 얘가 어떻게 돼요? 60도 그리고 얘가 90도네요. 그쵸? 90도고 여기가 60도 그죠? 이렇게 되면 네, 여기 30도니까 여기 60도입니다. 여기가 3kN.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여기를 이렇게 축을 이렇게 놓고 평행 조건 만족시키면 결국 사실 성립하는 겁니다. 다. 그러면 얘 아까 몇이었죠? 이렇게 8이었죠. 그쵸? 8이어서 아까는 따로따로고 하는데 축을 이렇게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의 X방향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3에 요 30도는 코사인 30도 값이 뭐랑 평행이에요? 요 그냥 부재력이 나온다고요.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되니까 압축력이네.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3의 코사인 30도라고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얘랑 얘 힘은 Y방향 힘이 없습니다. 한 명 더 할 게 없고 Y방향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요 떨어지는 요 3kN 뿐이죠. 그래서 요 힘과 요 부재력, 그 방향에 대해서 Y축으로 있는 부재력만 이제 Y방향 힘이 합력이 성립하니까 미지수가 몇 개로 줄었어요? 그냥 한 개. 그죠? 마찬가지로 얘를 구해 놓고 얘에 대한 요 합력과 요 원래 이 왼쪽에 있던 여기 8과 여기에 코사인 이제 60도 요 x축에 대한 성분과 나머지 미지력을 합하면 0이죠. 그럼 이것도 미지수 몇 개예요? 이것도 한 개. 한 개. 얘 구할 때도 미지수 한 개로 그냥 구했죠. 연립할 필요 없이. 즉 같은 문제인데 기준 좌표축 XY를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 문제가 엄청 쉬워진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절전법은 절점에서의 방정식 x는 0, y는 0으로 하시는데, 그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좌표축만 조금 내가 신경 써서 잡으면 이 각각 매 절점마다 이거를 푸실 때 방정식 두 개로 계속 계산해서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도 있다고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직각이 아니고 막 하면 x방향, y방향으로 분해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런 문제 보고 좌표축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꼭 연립할 필요 없이 그냥 미지수 그냥 하나로 그냥 풀어버릴 수 있겠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도 푸실 수 있어야 이제 문제가 엄청 빨리 푸는 문제를 굳이 어렵게 막 계속 연립해서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당연히 문제는 풀리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랑 이렇게도 바라보는 거랑은 사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정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러스가 뭐였고, 그죠? 모멘트에 대한 저항 없고 절점에만 하중 작용하는, 그래서 인장력과 압축력만 작용하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절점법은 두 개의 방정식으로 푼다. 근데 중요한 건 기준 좌표축을 각각 절점마다 내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연습을 좀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고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